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K 뉴딜 지수 40 종목이죠. 이 40개 종목 지난 9월 3일 데일리 시황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과 금융지원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한국거래소는 내일이죠. 7일날 K 뉴딜 주가지수 5종을 발표합니다. 물론 사전에 종목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빅빅이라고 배터리, 뭐 바이오, 인터넷, 게임 관련 40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제가 그날 시황이 우선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찍어주는 종목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정말 주린이들 그리고 개투들 정부가 찍어준 종목 이렇게 지금 정말 많이 올랐는데 종목들 보면은 투자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K 뉴딜 지수 40개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정책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입니다. 배터리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테슬라로 인한 전기차,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하지 못한 거랑 2차 전지주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오르는 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편입 못했다고 테슬라가 시간에서 폭락한 것이 국내 2차 전지 소재주들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아니죠. S&P 지수 편입 불발과 성장성에 대한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쨌든 국내에서 좀 배터리 업체들은 특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소재 쪽에 업체들이 많습니다. 코스닥에 많고요. 그린 뉴딜의 핵심 과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의 핵심 사업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국 K바이오라고 지금 2015년에 바이오 장세에 잠깐 반짝이 있던 때와 다르게 지금은 한국 바이오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CMO로 지금 무장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 상장한 SK 바이오판 등 굵직한 대형 바이오주들도 상당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진단 키트 이런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제약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한국 바이오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코로나의 방역 물론 일부 단체에 의해서 최근에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올라가서 좀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방역은 정말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대처하고 있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바이오 맞죠. 2차 전지도 맞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5G 장비 업체들 국내에서 핫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더존비전 같은 회계의 전문 그런 기업에서 지금 클라우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회사로 지금 발돋움하는 것도 다 국내의 인터넷 그런 플랫폼 그리고 인력에 대한 그런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들 말할 거 없죠. 전 세계 게임주 하면은 국내 게임 주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NC 소프트부터 해가지고 펄어비스 그리고 지금 그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이제 블루홀이죠, 블루홀. 예,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게임을 하는 세대는 별로 아니라 가지고 어쨌든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이 언택트 시대 모바일 게임 서비스 그리고 VR, AR 이런 가상현실 서비스 업체들 분명히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빅빅 K 뉴딜지스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업종에 대해서 이 각각의 종목들 3개씩 지금 12분의 1씩 총 12개 종목에 대해서 이 첫 번째로 빅빅 K 뉴딜지스로 이제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밑에 단으로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 대한 또 하부 종목들을 이 종목 동 종목들을 포함한 해가지고 10개씩 내놓으면서 총 4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온 지금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 대한 각각의 10개 종목으로 총 4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내일 발표합니다. 지난 4일날 금요일날 미국 나스닥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조정을 받았고 아침한테 큰 폭의 하락은 있었지만 여기에 나온 관련 종목들 아니면은 나오지 않더라도 이 관련 빅빅에 포함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던 모습들은 결국에는 한국판 뉴딜 지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컸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또 다음 달 10월 달이죠. 이 뉴딜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상장지수 펀드도 증시에 상장시킬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편입 종목에는 패시브 자금이죠. 이 관련 종목들을 따라가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선침해도 이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종목들에 대한 핫한 관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살펴볼게요. 삼성바이오, LG화학, 네이버, NC소프트 대표적인 시가총액 10위 안에 지금 종목들이고요. 빅빅 기업들의 대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살표면요. 지금 이만큼씩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뭐 코로나가 2분기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고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네 종목 다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물론 실적 대비 PER의 가치를 따져보면 지금 한없이 비쌀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증가 규모가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이 빅빅 종목들의 대표주들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은 전부 성장주로서는 전혀 의심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을 잠깐 작년도 PER을 계산할 때 보통 작년도 회계 기준 당기순이익을 계산으로 보통 하거든요. 올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그 PER을 지금 계산하면 좀 많이 낮아진 종목들도 많지만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PER, PBR은 장부가입니다. PER만 보면은 거의 지금 고평가죠. 고평가.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128년 뒤에 128년치만큼의 돈을 벌어야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이해가 된다는 거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나 SK바이오팜은 뭐 사실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PR이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다는 거고 2019년에 실적 가지고 지금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더 좀 가대평가된 건 있는데요. 2020년 지금 상반기만 봤을 때는 PR이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PR이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를 따질 것인가 결국 주식의 꿈의 가치를 따질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K 뉴디지수 종목들이요. 앞서 보여줬던 이 종목들이 고정이 아닙니다. 픽스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들이 픽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이 된다면요. 다음 주에 되죠. 이 뉴디지수의 게임 중에 한 종목을 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SK바이오팜이 또 코스피 200에 다음 주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런 코스피 200에 200개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어떤 종목이 또 빠져야 됩니다. 그런 지수 KRX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200 지수도 그렇고 뭐 코스닥을 추종하는 150 종목 지수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회사 실적 아니면 회사 성장성 아니면 회사 시가총액 이런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바뀌는 어떤 기준점은 명확하진 않지만요.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언제든지 교체되면서 큰 하락도 나올 수 있고요. 교체되는 기준이 정확하진 않지만 추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저는 오히려 이 기회에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런 회사들은 지금 여기 나온 회사들보다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싼 종목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역발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지금 그럼 팔아야 되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저는 오히려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 또 차별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주도 업종을 잡아야 되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거래소가 다음 달 10월 달에 그 이 뉴딜지수 추종하는 ETF를 증시에 상장시키면은 그 ETF의 이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비율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ETF를 대체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ETF는 저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운 거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 ETF를 사게 되면은 지금 뭐 가장 거래대금 좀 많은 것들이 뭡니까? 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베팅하는 뭐 코덱스,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거든요. 개투들이. 근데 지수가 단순히 하락한다는 기대감을 사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내리면은 좋을 수 있지만 주가가 매일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상품은 ETF라고 하더라도 만기는 없더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는 개인의 투자, 개인의 주식을 공부해서 투자하는 그런 장점을 벌이는 저는 금융상품이라 생각하고요. 굳이 사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일부 섹터 종목의 쏠림 상승 종목 경계해야 되냐? 정부의 저금리 기준은 지속될 것이냐? 지금 유동성 장세죠? 근데 가열이다. 이런 말도 많습니다. 지금 미국이 나스닥이 그런 대표적인 먼저 선반영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비싼 주식들은 5년 뒤, 10년 뒤 현재 프리미엄 가치를 받는 돈을 벌 수 있을까? 제가 앞서 TCK라는 종목을 영상에 찍어서 올렸는데 한번 TCK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도 보시면 좋겠는데 그 회사가 PER이 15배면 결국에는 15년 동안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지금의 현재 시가총액이 이해되는 그런 개념인데 결국 5년 뒤, 10년 뒤에 이 회사가 계속 지금의 이익을 낼 게 아니라 성장한다면은 뭐 그 5년, 15년이 5년으로 축소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회사가 안 좋은 회사는 그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PR이 측정할 수도 없게 마이너스로 둘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유동성 장세는 분명히 가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이 그림에 비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뭐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개인들이 우르륵 샀습니다. 이게 3월 코비드 때라고 보면요. 이때 쌌으니까 올라가면서 이 개미들이 현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가면서 개미들이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런 군집 현상이 또 이후에서 나오면은 분명히 가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격 조정이 나오면 이 개인들이 막 떨어져 가면서 죽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좋은 종목들, 미래 성장을 먹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저는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PER 사실 투자의 참조 지표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사실 1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은 PER, PBR이 절대적인 기준 잣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변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바이오라는 헬스케어라는 업종조차 적자를 내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시총이 10조 넘고 5조 넘는 회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뭐 단순히 파이프라인이 좋아서 라이선스 아웃을 기대해서 이거를 수출을 하면은 몇 조 원의 가치가 있고 시장에 몇 조 원의 가치가 있고 다 그냥 자기의 해석 나름입니다. 물론 근거 기준은 명확하죠. 하지만 회사가 지금 이익을 못 내는데 현재 시가총액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꿈의 가치를 보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많고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린이들, 개투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업이 어떤 회사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떤 이익을 내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뭔지 분명히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주식이 단순히 숫자로만 지금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점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뉴딜 빅빅 지수에 대한 종목들 단기간에 분명히 시세, 단타 매매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관련된 종목들, 이 나왔던 종목들 이외에 종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여기 나오지 않은 뭐 대표적인 동아기업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원래 강마루판을 하는 회사인데 2차전지 관련 종목을 기업의 회사를 인수했고요. 그 관련 종목으로서 최근에 발돋움하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럼 여기 뉴덴즈쉐에 지금은 아니지만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좀 봐야 되고, 뭐 후성 같은 경우도 소재 업종으로서 충분히 좋은 회사입니다. 뭐 시총 1조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 뭐 제가 그 종목 두 가지 종목을 또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시장에 충분히 있고 앞으로도 나올 종목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 종목을 지금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변화를 느끼시라고 좀 종목을 보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 종목들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 저도 많이 스터디하고 발견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